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번 또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아침 6시 신나게 또 한번 떠들어 볼까요? 응? 날도 덥고 이제 에어컨 바람 없으면은 참 힘들어요. 저도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피부가 갑자기 땀띠가 나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 건지 완전 피부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피부 관리 잘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피부 관리 잘 하시면서 좋은 하루 시원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짤막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돈으로 이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살 수 없더라. 영혼은 살 수 없다. 그리고 돈으로 멋진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이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돈으로 명품 시계를 살 수는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흐르는 시간은 살 수가 없다. 이 돈으로 높은 지위를 살 수는 있어도 진심 어린 존경, 이 진심 어린 존경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는 있어도 튼실한 건강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어도 진정한 기쁨은 살 수 없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돈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뭔가 의미가 있네요. 하여튼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짤막하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받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또 우리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언팩 행사를 했는데 노태문 사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밝힌 글이 있어요. 저희 확장현실 기기는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개발 중이다. 소비자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완성도가 확보되는 시점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보니까. 삼성은 본래 26일이죠. 26일 날 그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3 행사에서 XR 헤드셋을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애플이 이제 수준급의 헤드셋을 발표하면서 공개 시점을 내년 초로 이제 늦춘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노 사장은 올 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을 통해서 XR 기기 전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파트너사인 구글하고 퀄컴과 협력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삼성은 당초 메타의 XR 헤드셋이죠 퀘스트를 겨냥을 해가지고 신제품 개발을 추진했으나 애플의 신제품 비전 프로가 예상 외의 고가 고성능 제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략을 일부 이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노 사장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5랑 폴드 5 목표 판매로 이제 한 1,000만 대 정도 예상을 이제 제시합니다. 1,000만 대 정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플립 5하고 폴드 5의 초기 반응들과 여러 거래처와 협력 강화 등을 감안해 보니까 작년 대비 전 세계 폴더블 시장 성장에 그 준하는 그런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노 사장은 또한 그 올해 자사 폴더블 폰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3천만 대를 넘어설 거라고 예상한답니다.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플래그십 폰 그 세대 중 한 대가 폴더블이 될 거라고 자신한 거죠. 노 사장은 최근에 대회 발표된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적,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이 폴더블 폰이 대중화되면은 실적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 세계 경제 상황이나 정보기술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지는 않은데 잘 극복하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MZ세대 사이에서 아이폰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갤럭시 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보다는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으로 분석이 돼가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합니다. 갤럭시 Z 플립하고 폴드 5 중 그
신제품에 자사 칩셋 엑시노스 대신에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노 사장은 해당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솔루션을 확보한 것이다. 갤럭시 폰의 직접 제조 비중이 약 최근에 한 80% 정도 하락한 것에 대해서도 공급망 전략은 세계 수요에 맞춰가지고 최적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특정 부분에 있어서 파트너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죠. 노 사장은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삼성의 모바일 경험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지난 26일 갤럭시 건팩 2023 행사에 직접 연설을 나서가지고 신제품 갤럭시 Z 플립 폴드 5를 발표를 한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월정액 보험 서비스죠. 삼성 케어 플러스 이 갤럭시 폴더블의 스마트폰 수리비를 한 8월부터 올린다고 합니다. 8월부터 올린다고 하는데 어깨에 따르니까 삼성 케어 플러스 스마트폰 그 파손 보장형 그 상품 가입자의 Z 폴드랑 플립이 파손될 경우 자기 부담금이 대폭 인상이 돼요. 적용일은 다음 달 1일인데 매달 납입 금액은 오르진 않습니다. 플립이 파손이 되면은 본인 부담금이 14만원에서 19만원으로 36% 증가하고 이 폴드 사용자 부담금은 82% 정도 이제 비싸지는 거죠. 16만원에서 29만원이 되는 거예요. 삼성 케어 플러스는 삼성전자 전자기기 사용자를 위한 보험 상품인데 스마트폰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상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도난, 분실, 파손 보험, 배터리 교체, 방문 수리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상품과 파손 시의 수리 지원, 수리비만 지원해주는 스마트폰 파손 보장형 상품이죠. 스마트폰 상품에서도 자기 부담금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갤럭시 Z 폴드 그 모델 한정입니다. 폴드가 파손되면은 자기 부담금이 16만원에 2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거죠. 플립은 기존처럼 14만원을 인는 것 같아요. 14만원. 이번에 본인 부담금 인상은 8월 1일 이후 해당 상품을 이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편 삼성은 26일 국내 첫 갤럭시 건팩 행사를 열어가지고 다섯 번째 폴더블 폰 그 두 종이죠. 갤럭시 Z 플립 5랑 폴드 5를 발표를 했어요. 두 제품 모두 물방울 모양의 플렉스 힌지를 처음 적용을 해가지고 두께를 줄였는데 국내에서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제 사전 판매를 거쳐가지고 같은 달 11일 날 정식 출시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판교 IDC 화재로 발생했던 카톡 대란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28일 날 개최를 해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 서비스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분야 재난관리 의무 대상 주요 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통신 서비스 분야의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랑 카카오, 삼성, 구글, 메타 플랫폼스,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AWS 총 7개입니다. 이 부가통신 분야에서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한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량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로 지정이 되는데 데이터 센터 분야는 KT 클라우드, LG U+, SK 브로드밴드, 삼성 SDS, LG CNS, 그리고 SK CNC, 네이버 클라우드, MS5673 코리아 등 8개사예요. 이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는 운영 관리하는 그 데이터 센터 그 센터의 전산실 그 바닥 면적이 약 22,500제곱미터인데 약 6,800평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이거나 수전 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이 한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지정이 됐다. 이날 심의회는 주요 그 부가통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했는데 특히 부가통신 그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신속한 그런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방송통신 재난관리 책임자 및 통신 재난관리 전담 부서 인력 지정 그리고 부가통신 서비스 데이터 센터 분야 위기 경보 발령 기준 설정 통신 장애 보고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한 거예요.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하죠. 디지털 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난 대응 아주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이 오는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3 참가를 앞두고 자동차 메모리 기술 트렌드하고 이 모빌리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어요. 리차드 월시 삼성전자 반도체 DSE 그 메모리 마케팅 상무인데 28일 날 차량용 메모리 기술하고 IAA 모빌리티 23과 향후 전망 기고문을 통해서 자율주행, 중앙 집중형 컴퓨팅, V2X 등 통신 등 그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차량용 반도체 기술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월시 상무는 자율주행은 지난 10년간의 열띤 논의 끝에 의미 있는 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향후 5에서 10년 내에 그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50% 이상이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하죠. 완전 자율주행으로의 전환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를 지원하는 기술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이를 위해서는 향상된 처리 능력과 그 대용량 고성능 메모리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화와 게임 화상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는 이제 바퀴 달린 서버가 되어서 앞으로는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 중앙 집중형 그 컴퓨팅에 대해서는 그 차량 컴퓨팅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 제조업체는 가능한 시스템을 단순화해 가지고 이제 간소화할 거로 예상이 돼요. 앞으로 자동차의 SSD와 같은 메모리 장치가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향후 4년에서 6년 동안 자동차 기술 역량, 데이터 처리하고 중앙 집중화 기능이 발전됨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서 SSD의 사용이 점차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죠. 또 다른 흥미로운 트렌드로는 V2X를 통신을 꼽아요. 차량이 외부 세계와 차량 간에 더 많이 연결됨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그런 연결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업계가 V2X 통신의 가능성에 주목하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5G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엔스카웨그 그 삼성전자 DSE죠. 마케팅 상무예요. 그 IAA 모빌리티 2023을 장식할 차량 그 전자장비 트렌드 기고문을 통해서 디스플레이화와 이동 중의 경험, 안전한 주행을 위한 센서 기술, 지속 가능성, 전기차 그 이상의 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트렌드를 꼽았는데 이 카웨그 상무는 차량의 디지털화는 우리가 자동차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서 운전을 하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을 바꾸고 있다. 그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의 도입으로 운전자와 승객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해서 궁극적으로 더 많은 고성능 그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몇 년 동안 차량 전체에 장착되는 그 센서의 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 올해 전시회에서 차량뿐 아니라 그 운전자 자신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는 그 내부 안전 센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눈 깜빡이 속도와 같은 신체 활동을 추적을 해가지고 AI 알고리즘하고 결합된 내부 센서가 운전자가 그 피곤해지면은 이를 감지하겠죠. 운전자가 또 운전 중에 졸음 운전을 할 경우에는 뭐 주의 또는 안전 경고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이러한 유형의 그 센서 기반 시스템이 점차 미래 차량의 필수 안전 기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울러서 슈퍼배터리하고 스마트 충전소 등 이 전기차와 관련 기술과 함께 자동차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현재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카웨그 상무는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성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 전시회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그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삼성의 목표랑 이 분야에서 삼성이 이룬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서 기대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날도 더운 거 하니까 시원하게 오늘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